사랑하는 술쌤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와인을 한 가지씩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소믈리에 바텐더로 한 15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또 와인 강의를 한 17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와인 수업을 받아본 사람들이 여전히 와인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와인 공부를 하면서 뭐가 가장 하고 싶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와인 라벨만 제발 좀 읽었으면 좋겠대요. 사실은 우리가 와인 라벨을 전 세계 와인의 와인 라벨을 다 읽을 수만 있으면 하산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와인을 한 가지씩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뭐 저와 함께 와인을 테이스팅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와인 그 유튜브를 보시면서 와인 라벨을 좀 쉽게 읽으면서 와인을 쉽게 마시는,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와인은 칠레 와인이에요. 우리 칠레 와인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이제 와인 라벨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와인 병을 보기 전에, 또는 이제 와인의 맛을 보기 전에 와인 라벨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일단은 와인 병 모양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색을 보면서 이 와인이 레드 와인인가 화이트 와인인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좀 투명하게 보이고 안에 있는 것이 화이트 와인이에요. 자, 이게 화이트 와인이고, 그리고 저 와인을 좀 구분할 때 기포가 있는가? 기포가 없는가? 보통 이 병 모양을 보면서 기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스파클링이 있는 와인들은 병 뚜껑의 모양들이 조금 달라요. 자, 이 와인은 또 특히 코르크가 아니고 스크류 캡이네요. 나중에 좀 돌려서 딸 때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와인은 스파클은 없고, 그리고 화이트 와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이트 와인 중에 어떤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와인의 특징이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디서 생산했는가, 또 누가 생산했는가, 이런 것들이 와인의 특성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와인이 화이트 와인이구나, 그리고 기포가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 달콤한 맛이 있는가, 아니면 달콤한 맛이 없는 드라이 와인인가, 이런 것들을 아시면 가장 1단계,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단계로서는 여러분들이 와인을 선택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으세요. 자, 일단은 그래서 제가 라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베라몽테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샤르도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샤르도네는 포도 품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널리 재배되는 포도 품종이고, 샤르도네로 만든 화이트 와인들은 대부분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맛을 보기 전에 이 샤르도네라는 포도 품종이 라벨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단맛은 없고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이겠구나, 이런 정도까지 읽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라몽테라고 하는 것은 이 와인 생산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뒷라벨에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이 있어요. 카사블랑카 밸리라고 쓰여져 있고, 자, 카사블랑카 밸리는 칠레에서 굉장히 유명한 와인 산지죠. 그리고 특히 이 베라몽테라고 하는 와인 생산자는 카사블랑카 밸리에서 뭐 샤르도네뿐만이 아니라 소비뇽 블랑이라든지 다른 화이트 와인의 포도 품종들도 같이 재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라벨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또 이 와인이 어떻게 생산자의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와인을 앞에 놓고 너무 오래 두면 안 되니까 일단 제가 오픈해서 테이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좋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화이트 와인이고 기포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살짝 보이는 기포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기포를 가지고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미리 시원하게 준비를 했는데, 보통 화이트 와인들을 여름에는 조금 더 낮은 온도로 뭐 10도, 12도 좀 시원하게 마시면 좋고, 특별히 화이트 와인이라 하더라도 향이 굉장히 풍부한 경우에는 너무 차가우면 또 향이 잘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통 다리를 잡아서 이렇게 잔을 잡는 걸로 알고 계신데, 내가 봤을 때 이 와인의 온도가 너무 낮다, 너무 차갑다, 그러면 손으로 살짝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제대로 좀 칠링이 된 상태로 서비스가 됐으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을 먼저 맡아보고요. 보통 이제 향을 맡을 때 잔을 많이 흔들고 맡지 말고, 먼저 잔에 와인이 따라진 다음에 한번 먼저
향을 맡아봐요. 자, 그리고 잔을 이렇게 손에서 돌리셔도 좋고, 바닥에서 살짝 돌려서 향을 맡습니다. 보통 이제 소믈리에들 굉장히 거창하게 여기서 어떤 향이 난다, 뭐 배가 나고 뭐 살구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향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화이트 와인의 품질이나 화이트 와인의 특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와인의 향이나 맛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산도예요. 얼마만큼 좋은 산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와인이 만들어진 기후를 반영하는 향과 맛을 와인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세계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샤르도네라는 포도 품종은 널리 재배가 되는 만큼 또 가늠하기 어려운 포도 품종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시원한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경우, 좀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경우, 또 아니면 좀 더운 기후에서 재배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 와인의 맛이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와인은 카사블랑카 밸리라고 하는 곳에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곳은 대표적으로 칠레에서 좀 시원한 기후를 가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럼 시원한 기후에서 온 화이트 와인 일단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향도 맡아보고 스월링도 해보고 이제 온도 괜찮고요. 굉장히 새콤한 맛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 와인을 많이 마셔본 경우에는 어떤 와인들보다 산도가 더 높다, 낮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비교치가 없는 경우에 이 와인이 산도가 높은가? 아닌가? 정말 훌륭한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제가 이제 와인을 삼켰어요. 삼키고 나서도 입에 굉장히 많이 침이 고이거든요. 침이 쭉쭉 나올 정도로 막 고여요. 그러면 이 와인은 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에 굉장히 이 신맛이 막 식초처럼 막 시큼한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남고, 그리고 여러분 신맛의 과일들을 많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오렌지도 있을 것이고, 레몬도 있고, 라임도 있고, 좀 쌉쌀한 맛이 같이 있는 자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입에서 그런 이제 신맛들, 보통 그런 과일들을 감귤류라고 하는데, 그런 과일들과 함께 단맛이 약간은 느껴져요. 물론 신맛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단맛의 과일들은 막 복숭아나 이렇게 파인애플처럼 많이 달콤한 거 아니고요. 살짝 제 생각에는 배나 약간 오렌지 이런 향들이 나는 것 같아요. 맛에서도 그런 향들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앞라벨을 보면서 베라몽테라고 하는 와인 생산자가 만들었고, 샤르도네라고 하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라벨에 보니까 2017이라고 돼 있어요. 2017년 포도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2차적으로 우리가 와인을 맛을 보면서 또 이 와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정보는 뭐냐면, 일단 생산자하고요,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와인의 맛을 좀 이해하고 또 이 와인을 좀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베라몽테라고 하는 생산자를 제가 조금 먼저 찾아봤어요. 베라몽테라는 생산자를 찾아봤는데, 역시 이 뒤에도 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오가닉 컬리 farmed vineyar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그런 포도원에서 이 와인들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지금 이 베라몽테라고 하는 와인 생산자는 샤르도네뿐만이 아니라 소비뇽 블랑도 만들고, 또 시라르 로제도 만들고, 그리고 피노누아라든지 카베네 소비뇽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역, 좀 시원한 화이트 와인을 위해, 시원한 기후의 화이트 와인을 위해서 카사블랑카에서 만들고 있고, 레드 와인들은 다 콜차쿠아 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베라몽테라고 하는 요 하나의 와인뿐만이 아니라 신세계 국가, 즉 칠레와 같은 이제 유럽을 제외한 신세계 국가들 같은 곳에서는 한 생산자가 지역을 조금 달리하거나 또는 같은 지역에서 다양한 와인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세계 와인들을 접하실 때는 그 와인의 생산자의 다른 와인들을 또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테이스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오가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오가닉 유기농법을 넘어서서 이 와인 생산자는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농법을 쓰고 있어요. 지속 가능함이죠. 그래서 자연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농법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곳에 보통 포도밭에 가보면 제초제나 이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풀이 무성한 가운데 포도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물들이 같이 도와서 이제 옛날 방식으로 포도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염소나 뭐 리마나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동물들이 도와서 포도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와인을 마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술로서의 어떤 기능보다는 음식과 함께 즐기기 위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샤르도네를 마시면서 뭐 항상 우리가 뭐 서양 음식들을 매번 접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파스타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 소스가 헤비하지 않은 올 파스타 정도나 약간의 크림 파스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과일이랑 먹는다면 역시 또 단맛이 너무 많지 않고 신맛 이 와인의 과일 향을 살려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도 괜찮을 것 같고, 과일이 약간 들어가 있는 타르트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 음식에서 우리가 한번 이 샤르도네랑 맞는 음식들을 한번 찾아보면, 역시 좀 담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너무 자극적으로 맵거나 짜거나 너무 달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저는 이제 만두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속이 꽉 찬 고기 만두에 이 샤르도네 한 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약간 우리나라도 김치만두 많이 있잖아요. 김치 약간 매운맛도 시원한 샤르도네하고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베라몽테 샤르도네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제가 소믈리에로 일을 했을 때처럼 재밌게 여러분께 쉽게 와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매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쉽게 여러분들이 라벨을 읽고 그리고 와인을 즐기실 수 있도록 와인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